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범위도 놓치고 이럴까? 다 네. 아빠분들 물론 힘들고 그런 거 다 음. 이해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건 저렇게 싶더라고요. 그러게 어떤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세요? 어떤 문제가 그거는 이제 이 문제는 그 티처스에서도 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얘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마음하고 아주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얘가 수수께끼 같아요. 자, 뭔가 이 아이가 학교 공부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과목마다 편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목 편식이 너무 심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안 해요. 아니면 못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과목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얘가 공부를 통해서 뭘 얻고 싶었던 건지, 뭘 충족하고 싶었던 건지 그게 보이거든요. 이 친구는 왜 중국어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자, 그거를 그 상황을 우리 좀 네. 그려봅시다. 자, 이 친구는 중국어는 진짜 뭐 100점 받고 한자도 100점 받고 엄청 잘해요. 그리고 외고 오면서 이제 중국어를 시작을 했겠죠. 중학교 때 조금 수업 들었다고. 네, 중학교 때 이제 그 중학교 성적표를 보면 중학교 2학년 성적표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선택으로 중국어 있고 그게 94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했을 거고. 근데 외고의 중국어 선택해서 이제 중국어 수업을 들을 때는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중국어 회화는 그냥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중국어 어법에 대해서 기본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중국어를 시작한 학생들, 중국어과에 있는 학생들이 들쑥날쑥 실력이 돼 있을까요? 하면 거의 다 비슷하게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을까요? 비슷하게 시작하는 단계일 것 같긴 하네요, 중국어가.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이 학생이 지금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영어는 수학. 4배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수학은 원래 잘 그쵸. 못했고 중학교 때부터 조금. 어려워했고 영어는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 외고를 왔어요. 외고에 중국어과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요. 영어과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요. 영어과가 본래 제일 많죠. 메인 학과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영어과에 온 애들이 영어를 잘하죠. 굉장히 외국에 살다 온 애도 있고 뭐 한 번씩 또 연수 갔다 온 애들도 있고 영어가 원어민 발음에 뭐 날고 기게 잘하겠죠. 근데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이 만점이었냐?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성적표를 보면 거의 다 A를 맞추긴 했어요. 과학이 B가 나왔나 뭐 이 정도고. 그런데 그 A가 90점대 후반의 A가 아니에요. 90점대 초반의 A예요. 겨우 A를 맞췄어요. 그리고 영어가 2학년 때는 그나마 B였어요. 88점인가 그랬고. 자세히 보셨네요. 그럼요.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세히 봐야죠. 근데 이제 중3에는 92점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영어를 엄청 잘하던 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영어를 잠깐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패널분 한 분이 아유 구수하다고. 토종 발음이요. 그러니까 아주 구수함이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수업에서 진짜 원어민 발음하는 학생 옆에서 자기가 얘기하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롬에는 그런 데서 입을 못 대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 근데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웬만큼 했는데 이게 그 성적이 안 나와. 그렇겠죠. 3등급 뭐 이렇게 나와요. 외고니까요. 예. 그러면 얘가 그거를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래도 막 공부할 때 재밌고 신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추구하는 거는 자, 중국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죠. 중국어 공부는 재밌어 해요. 중국어 수업 시간에 표정 보면 재밌어 죽잖아요. 맞아요. 만족한 달라요. 표정. 아주 그 로맨이 뭔가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랬을 때 나오는 그 표정이 나와요. 자기가 재밌어 했을 때의 표정. 중국어는 그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사실 공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그런 만족감인 거예요. 자기가 늘은 거요? 아니면은 내가 잘한 결과가 잘 나온 거?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이 중국어는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차근차근 해도 이게 처음부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속도로 해도. 그렇게 해서 중국어를 새로 배우고 알고 자기가 그걸 말할 수 있고 뭐 한자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별 문제 없이 되면서 그게 재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로맨이 이렇게 뭔가를 뭐 깊이 있게 막 추가 그거보다도 새로 배우는 거 하나씩 이해해가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요거는 요거구나, 그렇게 알아갈 때 그거 재밌잖아요. 소소한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요 문제는 이렇게 맞아요. 풀면 되는 거네. 이 한자가 이런 그림인데 이런 뜻이야. 근데 이렇게 발음이 돼. 그리고 요 말이 이렇게 쓰여. 손에 잡히고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했는데 잘했다고 막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도 본인이 뿌듯하고 좋았을 거고 그러니까 로맨이 소소하게 그렇게 뭔가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텐데 영어 수업에 가면 그게 안 돼. 네. 다른 애들 다 너무 술술 얘기하는데 난 그게 안 돼. 그러면 이 학생이 내가 못해? 절대로 안 되지. 나는 하고 말 거야.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쭈구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이제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법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휴, 짠한 친구네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 학생이 그 과목 편식이라는 거 거기서 봤을 때 아, 얘가 이렇게 이 과목은 싫어하고 이 과목은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과목 공부하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은 좀 아껴둬요 공부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이제 정신재 선생이 아니 좋아하는 과목만 하지 말고 그건 좀 아껴두고 싫어하는 과목 하다가 정말 지겨워졌을 때 좋아하는 과목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를 얘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어 이렇게 외워 그러면 이 문제 풀어 이런 식으로 외우고 이렇게 풀어 이런 거에 그 방송에 나온 게 이 학생한테 딱 맞는 방법인 것 같이 생각이 드세요. 물론 이제 성과는 나왔죠. 요령 측면에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일단은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자기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선별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주기하는 사기로 해보자. 그리고 막 집중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저는 이 학생에 맞는 아주 좋은 공부법이다. 그런 느낌은 조금 덜 들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학생이 일단은 단어를 지금 이제 1000개를 외웠잖아요. 네네. 한 3주 동안에 1000개 외웠어요. 그래서 그 이제 뉘앙스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지금은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막 외웠지만 그걸로 2달, 3달을 하라고 그러면요. 이 학생이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 LSI 좀 예상 프로파일을 보면 이 학생이 몰입 공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도피생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 공부로 뭐든지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학생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할 때는 이제 공부 도피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도피생이라는 거는 그게 공부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 도피생 높은 학생들은 진짜 시험 범위도 모르고요. 그래서 영어 시험 범위를 영어 시험 범위를 모르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공부 도피생 행동인데 시험보다 잘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건 벌써 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를 포기했네 어쨌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수학 공부 지금 영어 공부 거기에 본인의 마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얘는 그냥 정신은 버렸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본인은 정시를 버려야지 수시를 챙기는 애가 지금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어 하나 가지고만 대학을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수시를 하려면 내신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데 지금 내신도 두두두둑 떨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도피생의 마음에 있는 애가 어떻게 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본인은 그 영어나
수학이나 이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수학 시험 거기서 이제 보잖아요. 티처스에서 그 평가하잖아요. 수준 평가한다. 수준 평가할 때 손 덜덜덜덜 떨면서 너무너무 불안해한 그런 모습들 그게 멘붕 공부 이상 공부에서 LSI 이상 공부에서 멘붕 공부 있는 학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그 마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재밌는 공부만 좀 하고 싶고 공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싶고 그러니까 공부가 즐겁게 해야지 그래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즐거움이 없고 그러면 그 공부하는 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가 아빠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본인이 공부하는 마음가짐도 조금 힘든 상태네요. 예, 그러니까 아빠로 인해서 본인이 뭐 힘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지금 현재 공부하는 마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에 부딪히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수학도 자기 열심히 해보려고 학원 어렸을 때 그 수학학원 끊어라 그랬을 때 자기는 그거를 계속 다니고 싶어서 가서 열심히 했는데 끊어라 해서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끊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만약에 계속 했었다면은 뭔가를 부딪혀 볼 생각보다는 피할 생각이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 여린 로맨티스트 특성상 이렇게 그냥 안 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그냥 이러면서 그냥 눈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꼭 피해야지 막 이런다기보다는 그렇죠. 자꾸 조금씩 내일부터 할까? 그렇죠, 그렇죠. 미루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확히 네. 이 로맨의 마음 역시 잘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회피해야지, 안 봐야지 이런 게 아니죠.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안 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로맨은.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이 마음이 그 과목엔 안 동해. 마음이 동하는 과목만 계속해. 자꾸 미루다가 자꾸 중국어만 하고 중국어는 더 잘하고 이렇게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게요. 그런 이 친구.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 과목이 어려워진 거 그리고 수학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이미 긴장을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티처스 선생님들이 뭐 영어 단어 막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외우게 해주고 또 수학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문제풀이 과정을 그렇게 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성적이 한 10점 이상씩 그래도 내신이 다 올랐어요.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네네. 예.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구나. 사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교육이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두 일타강사분이 나와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문제 뽑아주시는 거나 그런 거 보면서 좋은 선생님을 구해서 사교육이 필요하긴 하구나 저는 그 느낌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 혼자서 알아내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붙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얘도 그거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머리 이렇게 사과머리 묶어서 하고 귀엽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2달, 3달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조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나 수학을 보면 지금은 단기간에 그 시험 범위만 딱 해서 성적이 올랐지만 사실은 이 학생이 조금 기초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그렇고 듣기도 아직 조금. 그러니까 많은 분이 또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기초가 부족하니까 저 과목을 싫어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기초가 부족하니까 못하지라고 보기보다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럼 기초부터 하면 되잖아. 다들 그렇게 사실 많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2화에 나왔던 친구 혹시 기억나세요? 그 친구도 기초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기초가 그냥 없었잖아요. 근데 최선만 다하고 있었죠.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기초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진도 나가는 것만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휴먼 친구? 그 친구는
그렇게 자기가 중학생 거 요런 낮은 수준의 문제 하는 거 부끄럽고. 그쵸. 그거는 폼이 안 나죠. 그래서 못하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그거부터 해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받고 어떻게 이 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초부터 조금씩 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게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초를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교과 수업부터 돌아가서 해요? 뭐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서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틀렸는지를 얘가 지금 하나도 안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문제 풀고 그냥 덮어버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영어 시험도. 그리고 왜 스터디 카페 가서 그 영어 시험만 보고 있냐고요. 모의고사 하나 봐오기가 숙제였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하고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지내잖아요. 그게 아니고 문제 틀린 거에서 오답을 찾는데 얘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면 그 모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개념이 빠졌다든지. 사실 근데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틀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몰라갖고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이런 걸 걔가 꼭 아는 스스로 것도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누군가가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얘한테 그거 뭐 몰라도 괜찮아 또 해보자.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엄청 지지 격려해. 그래 이번에 다음엔 네가 이거 안 틀리겠다. 이렇게 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얘가 그걸 한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선생님이 만약에 있다면 얘가 그 과목을 제대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과목도 좋아하는 과목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얘한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아 그런 선생님도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을 하면서 상담에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이제 공부 마음 지도가 있잖아요. 공부 마음 지도는 이 지도는 이제 지도해 주는 지도예요. 그 지도를 그리는 지도가 아니고 예, 그 지도를 해줄 때는 그 아이의 마음에 맞게 지금 얘가 필요한 거.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 그게 필요한 선생님 있어? 그런 선생님 또 구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그 지지 격려가 들어가면서 하면은 얘는 그 부족한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죠. 그러면 성적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중국어에서 잘하던 그 느낌을 여기서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고3 올라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1 때만 왔어도 고1 때만 이 상담을 받았어도 그런 안타까움이 보면서 계속 들었죠. 저 고1 때만 했어도 지금 가서 영어 저렇게 헤맬 때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원인을 좀 찾아서 그렇죠. 그때 사실 문제점을 했으면. 찾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예,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 그렇게 조금씩 메꿔 가면은 그게 이 학생한테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것도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지금까지는 그 영어 단어로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었잖아요. 뭐 속발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가 그게 다 별로 자기 게 안 됐는데 이제 그 뉘앙스를 가지고 하니까 훨씬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얘는 뭔가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았을 때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사고하거나 이해하는 패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한자를 100점이 나오잖아요. 한자도 외우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어떤 애들은 그걸 쓰면서도 외우고 어떤 애들은 눈으로만 보고도 외워요. 얘는 한자 지금 다 눈으로 이렇게 눈알 넘기기로 외웠잖아요. 예.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표음 문자예요. 표의 문자예요. 문자죠. 예. 그러니까 그 한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그게 그림으로 형상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자를 잘 외운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외우는 거를 더 잘한다는 걸로 저는 보였었거든요. 한자를 이렇게 소리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소리 처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시각 정보 처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영어 단어도 그 뉘앙스를 알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하니까 얘가 잘 외우잖아요. 근데 한자는 그런 점에서 얘가 한자를 외운다는 게 그거는 잘 맞는 방식이다. 단어를 외운다고 치면.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막 외워가기만 하는 거가 얘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 자기가 어디가 부족해서 요거를 채워간다. 내가 요게 채워졌네. 그런 느낌을 부족한 데서 조금씩 찾아간다면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음. 왠지 찾아가지고 음. 솔루션을 갖고 찾아야겠다. 그럼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게 떨어지게 방치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도 아파지기 시작할 때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고등학교 생활은 특히 짧잖아요. 대입 준비.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중학교의 시험과 고등학교의 시험은 너무 달라요. 중학교 시험은 진짜 영어 교과서 달달 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맞아요. 고등학교 시험은 영어 교과서 달달 외워도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등학교 성적은 상대평가고 1등급, 2등급 나와야 되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공부도 어려워지고 뭐 그러니까 아, 한번 실수했겠지. 다음에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1년 가고 그렇죠. 2학년 되고 이러면 아, 큰일이구나. 그렇게 시간이 막 가죠. 맞아요.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조금 아닌 것 같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럼 있을 빨리.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오늘 그게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이 로맨티스트 학생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저도 학부모라.